지금까지 핵무기가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적은 단 2번뿐으로 2번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지을 목적으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리틀 보이와 팬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그 어떤 무기들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던 원자폭탄은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던 일본의 의지를 완전히 꺾었고 연합군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죠. 원자로의 과부하로 인해 핵반응로의 뚜껑이 날아가며 원자로 4호기의 상단부를 파괴했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방사성 물질을 봉인할 석관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가둬놨을 뿐 아직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거주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 근처는 유령 도시가 되어 관광지로만 이용되고 있고 아직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조차 없게 막아놨습니다.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는 무엇이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일단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같습니다. 바로 핵분열이죠. 이 핵분열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원소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와 같은 핵분열성 동위 원소입니다. 핵분열성 동위 원소들은 중성자와 충돌했을 때 불안정해지면서 우리가 핵분열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더 가벼운 원소들로 쪼개지는데 이와 동시에 여러 개의 중성자와 함께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뜻의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공식을 따라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튀어나온 중성자들은 주위에 존재하는 다른 핵분열성 동위 원소와 충돌하고 그 결과로 또다시 중성자들이 튀어나오며 이렇게 차례차례 핵분열이 진행되는 것을 핵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핵무기의 경우에는 이 연쇄 반응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며 에너지가 동시에 발산되는 것이고 핵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발산시키는 것이죠. 또한 원자폭탄에 사용되는 핵분열의 원료는 연쇄 반응을 아주 빠르게 일으키기 위해 농축도가 아주 높은 우라늄 235 또는 플루토늄 239를 사용하는 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분열의 연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시키도록 천연 우라늄이나 우라늄 235가 적게 포함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발생하는 방사능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탄이 터지거나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여파로 인해 주위의 물체들이 휘말려 상공으로 올라간 후 넓게 퍼져 지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방사능을 머금은 채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먼지와 재 또는 이러한 현상을 낙진이라고 하고 핵무기의 경우 그 엄청난 폭발력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이 낙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에도 그 유형에 따라 낙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서 발생한 낙진은 전 유럽을 뒤덮었고 심지어는 한국이나 일본까지 그 여파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진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끔찍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진을 깨끗이 씻어내고 시간이 흐르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그 위험성이 서서히 사라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 원자폭탄과 달리 낙진만으로 방사능의 피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예를 들면 원래는 핵분열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감속재가 화재로 인해 불타오르며 계속해서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었고 손상된 원자로에서는 방사성을 가진 연료를 담고 있던 노심 구조물이 녹아내려 그 안에 있던 방사성 연료들과 섞이며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필름이 손상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코끼리발이라는 방사선을 내뿜는 고체 덩어리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누출되는 방사능 때문에 발전소 주위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주하며 아직도 빈 건물이 넘쳐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원자력 발전소가 비행기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많은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일지라도 원자력 발전소의 운용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